(2025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측이라 그래요. 미군이죠. 미군에 통보를 하고 작업을 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야,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하니까 넘어와서 경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넘어갔죠. 근데 북한이 한국 남측에서 사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서야 주한미군 측에서 북한군이 통보는 했지만은 군사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왜 대한민국 군은 북한 인민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격이 있었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참 뭐가 좀 감추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해병 특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할 때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라는 해병대 군사경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응? 사실은 이거는 저도 제 변호사 하는 친구들,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중대재해법이랑 처벌법이랑 똑같아요. 뭐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의 원인을 그 회사 사장한테까지 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정원 해병대 군사경찰단장이 초동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임기훈 비서관이 듣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한테 전달을 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경로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 안 돼요? 경로하면 죄입니까?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도 검사로서 어디까지 기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대한민국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알아서 감추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특검이 여러 개 돌아가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내란 방조다. 이게 내란인데 방조를 했다. 내란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내란이 아니라면 이건 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떡하든 지금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도 못했습니다. 내란으로 탄핵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면서 내란을 방조했다,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무리수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 지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순항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쏴서 맞추는 연습을 성공했습니다. S-300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S-300을 토대로 우리가 천궁이라는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우리 거의 따라오는 거죠. 우리 천궁 미사일이 지금 이라크 등에 수출되고 있는데 그 천궁 수준으로 좀 따라왔습니다. 일단은 순항미사일을 격추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추측으로 해야 되겠지만, 러시아에 지금 파병한 사람 중에서 한 1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피해 대가로 기술을 받아갖고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나서 우리 전투기나 우리 미사일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 애들이 이걸 격추할 수 있는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교진 씨라고 하는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갈수록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는 병역 거부를 선언한 사람이고, 그 군대 안 가고 대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티고, 딸도 운동권이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 대통령은 저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던져놓고 지금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가면서는 어쨌든 저희 미국 정부랑 잘 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총 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한미관계는 좋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협조하는 북한을 손을 볼 것 같은데, 북한이 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는 모드로 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 거는 뭐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덮어 씌우려고 내란 특검이 한덕수를 뭐 구속하려고 하고 해병 특검이 뭐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막 대통령 지시로 뭐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이런 사람을 던져놓고 대한민국 사회가 받아라 이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혁명적 정권이 들어설 때 혁명 정권이 이북과 내통하는 정권이면은 이북하고 코드를 맞추면서 이 사회를 작살내겠죠. 작살내면은 절대 미국하고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대한민국에서 강경한 세력이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했다면 북한하고 각을 세우면서 북한과 내통한 이쪽 세력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과는 통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북한하고는 통하려고 하면서 반북적인 이쪽 세력들은 다 때려잡으려고 해요. 뭐든지 하나 걸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죠. 계엄령을 너무 엉성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러한 이재명 정권이 이북하고 통하기, 미국하고 통해서 굉장히 기는 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한테 많은 걸 사실은 재벌 청수를 다 끌고 가서 미국한테 뭔가 선물을 주면서 한미 관계가 좋은 것처럼 꾸미려고 하면서도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 상당히 개정하려면 기간이 남아있는 걸 서둘러 던져서 핵주권을 갖고 오는 것처럼 합니다. 핵주권을 갖고 오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핵무기를 만들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더 확 키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만들어. 그럴듯하게 애국적인 것 보수적인 애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또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 따로 가. 이건 혁명적 정권도 아닌데 혁명적으로 힘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언론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갈을 하고 있죠.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그러니까 입을 또 뻥긋 못하게 다 털어지면서 뭔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간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지만 아니면 사악한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저걸 문재인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좌파들은 다 풀어줬어요. 윤미향이까지 풀어줬으니까. 조국이도 풀어줬으니까. 조국도 지금 자기 지은 죄는 아니까 재심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지은 죄를 알면서도 자기가 풀려나온 거는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이런 희한한, 이걸 다 만들어준 게 이재명 정권이거든. 상당히 성격이 다른 좌파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롱런을 할지 아니면 상당히 위기를 맞으면서 갈지 아니면 단명을 할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미국에 많은 걸 퍼주고 또 그러면서 또 대미자주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 이런 목소리 던져갖고 국내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북한하고 분명히 내통하려고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 주고 그랬던 게 이화영이잖아요. 그 이화영을 부지사로 데리고 있었던 게 이재명이고 지금은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양 그러는데 희한하죠. 이러한 정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얼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다 끌려가서 끝까지 갑니다. 차가운 판단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주실 것을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